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지역은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름철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바캉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대학생들은 또 이때 여름철 아르바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냥 알바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만 여름 알바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봤더니 역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인형탈 쓰고 뙤약볕 아래서 춤추고 노는 거라고 돼 있군요. 예. 얼마 전에 인형 쓰고 알바하다가 이제 실신하신 분 사진도 막 SNS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알바인데.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아스팔트와 함께 작업하는 아스팔트 포장 알바, 네. 빌딩 외벽 청소 알바, 고깃집 숯불 관리 알바, 대형마트의 주차 요원, 역시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을 쏘면서 하는 알바들이 힘들어하는 알바로 꼽혔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인형 쓰고 하는 알바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제일 비싸다고 하대요. 한 10,000원 정도 시급이. 네. 시원해서 좋은 알바는 뭐가 있냐 봤더니 영화관 알바, 과외 알바 이런 건 역시 시원하고. 그러나 아무리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터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이해를 잘 해주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좀 열심히 잘 따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알바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터라도 알바생에게 4시간마다 30분씩 쉴 권리를 줘야만 합니다. 밥 먹고 화장실 다녀오기조차 힘들도록 막 일 계속 돌아가면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휴식을 4시간마다 30분씩 자유롭게 알바생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유롭다는 뜻은 사장님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갔다 와도 되는 거고.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밤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다면 연장 근무수당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의 50%가 가산임금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총 근로시간을 따졌어요. 그러나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총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 적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3분의 1 정도만 이걸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챙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다면 휴일에 일을 안 해도 하루 일한 시간만큼의 주휴 수당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할 게 많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알바라고 해서 아무 때고 쫓겨나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미리 통보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올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챙겨갖고 나와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없어치기 지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근무하다 다쳤어요. 병을 얻었어요. 이러면 산재보험 신청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알바 노조라는 곳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알바 근무 중에 다친 사례 50건을 조사했는데 산재보험 신청을 한 곳은 3곳밖에 없더군요. 산재를 요구하면 되려 해고해버리는 이런 보복까지 벌어져서 알바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방송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도 들어야 되고 또 업소에 계신 사장님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알바에게 무슨 산재가 있어 하면서 또 사장님들께 무시하지 않으신가요, 보면?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면은 산재는 반드시 신청돼야 됩니다. 네. 근무 중에 다쳤으면 산재죠, 뭐.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고 4일이 넘어가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 알바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도요. 화상을 꽤 입더군요. 그럼요.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기름을 튀기니까 뭐 거긴 더 하고.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제대로 된 안전한 주방시설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네. 맨손으로 막 고기를 집어가지고 불판에 올려놓고 그냥 꺼내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전을 위한 장치가 많이 없어서 되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렇게 다치면 또 약까지로 갈 시간도 없어서 손님이 밀리니까 탄산수를 그냥 대충 화상 상처에다 쏟아붓고 마요네즈를 바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여름에 조사한 결과로 4대 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생의 한
28% 정도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들은 꼭 해줘야 하는가? 가입시켜주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굳이 가입시켜야만 하냐라고 다시 되묻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세업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크시죠. 그러나 네네. 알바도 노동자이고 4대 보험은 필수 근로조건입니다. 네. 물론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 적용 기준 미달입니다만 적용 기준이 충족되는 사업장에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제 막 알바에게 막 일을 시켰는데 야, 첫 달은 수습이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70%만 받아가. 80%만 받아가. 이거 안 됩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러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긴 아르바이트라면 물론 3개월 수습이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아르바이트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1년 넘을 때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짧은 알바에는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받는 건 물론 좋고요. 예, 예. 지역에 따라 알바 지킴이 상담센터라는 게 다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다 가서 상담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아직도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사업주들이 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도 계시고요. 예. 뭐라고 불만을 얘기하면 그래 상담센터에 신고해라 이러는 분도 계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가라. 그냥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면 포기하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을 돕는 이제 상담센터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근데 알바라고 하긴 하는데 좀 혼동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이게. 예. 표현상으로 좀 적절치를 못합니다. 지금 네네. 흔히 알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파트타임 근무입니다. 예, 예.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일을 더해서 자기가 목표로 한 바를 이제 얻는 것이고, 이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면은 과거에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잠깐 일하다가 언제고 그만둔다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면 잠깐 일하고 언제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꾸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파트타임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존중의 의미를 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